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마지막 코액트뷰 세션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코액트뷰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세션이 가장 흥미롭고 재밌는 세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렇게 무겁게 다루면 무거운 주제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좀,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시간도 좀 짧게 끝내고, 이제 재미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How to Write 삭감 소견서 이렇게 제목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소견서를 쓰기 전에 우리가 삭감을 처음부터 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주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제가 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삭감 소견서를 계속 써왔는데 이게 이제 재심에 가서 정말 인정이 됐는지 불인정이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좀 예전 병원 케이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급여 기준이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재시술 급여 기준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개정된 급여 기준, 특히 이제 FFR이나 DEB, 이제 와이어나 벌룬 수가 얼마까지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케이스 베이스드로 한 번씩 짚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심평원 심사 시스템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록지랑 영상을 보내고 나면 거기서 이제 행정직원들이 이제 프리뷰를 먼저를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초심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이 이제 병원의 고지가 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펠로우 선생님이나 이제 담당 시술의 선생님들이 삭감 소견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심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재심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날라와서 이제 다시 작성을 해서 재재심을 하거나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심사 청구 그리고 소송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심사하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요 과정을 보면 초심 때 자료가 구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보험 인정 기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과정에 이 비셔스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정 기준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PTCA 가이드 카테터에 대한 인정 기준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른쪽 혈관, 왼쪽 혈관을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 개씩 인정이 되는 게 기본이고,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로 한 개가 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CT 오리전, 그리고 어노말러스 오리진인 경우, 백업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제 마더 더터 카테터 테크닉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이드와이어에 대한 인정 기준은 일단 혈관별로는 한 개가 인정이 되고 CTO는 4개가 인정이 되었었던 게 이제 고전적인 인정 기준이었다면 2016년도에 이게 좀 바뀌었었고 이번에 2021년도에 최근에 바로 신설이 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2개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바이포케이션 리전을 PCI하는 경우에는 1개가 더 인정이 돼서 3개까지 쓸 수가 있고요. CTO 리전의 경우에는 3개가 일단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5개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한다면 이제 2개를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거라서 총 7개까지도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많이 좀 루즈하게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CTO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술료에 대해서는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디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TC의 벌룬인데요. 벌룬의 경우에는 시술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1개가 인정이 되고 다음의 경우에는 1개가 추가로 인정이 돼서 2개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혈관 굵기가 0.5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리고 좌우측 각각의 병소인 경우 그리고 동일 혈관의 2부위 이상 탄뎀 리전이죠.
탄덴보다는 시리얼 리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부위 병변 협착이 심해서 다단계 시술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원위부 혈관 크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키싱 벌룬 테크닉을 하는 경우, 이때는 2개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프리벌룬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CTO 병변의 경우에는 2개가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까지 프리벌룬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케이스를 보면 미드 LAD에 이제 약간 디퓨전 리전이 있어서 뭐 칼시파이드 리전이고 해서 벌룬을 3개 써가지고 청구를 했더니 이제 프리벌룬 1개, 포스트벌룬 1개만 시술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 1개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까지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불인정이 됐습니다. 보면 이제 혈관 굵기가 0.5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랑 좌우측 각각 병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잘 되는 편인데요. 이 경우처럼 다단계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는 이제 포스트 NC 벌룬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제 요 사이징을 좀 미리 생각을 해서 뭐 좀 더 큰 벌룬으로 꺼내서 이제 프리 벌룬을 쓴다든가 조금만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병용을 해서 좀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PCI 벌룬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레지듀얼 스테노시스 30%가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10%에다가 다음 아래 기준이 하나가 포함이 될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어떤 거냐면 석회화 병변, 그리고 30mm 긴 스텐트의 사용의 경우, 그리고 오버래핑 스텐트, 언더 익스펜전과 마로 포지션의 확인이 이제 엔지오나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에서 된 경우, 혹은 이제 프록시멀 레퍼런스 베슬과 디스탈 레퍼런스 베슬의 차이가 0.5mm 이상이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NC가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겠고요. 이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투 스텐을 하는 경우에는 포스트 NC 벌룬 포함해서 4개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건 2014년 자료긴 한데요. 이제 30mm 미만의 스텐트 3.0에 18mm를 프록시마 RCA에 PCI하고 이제 칼시파이드 리전이라서 NC 벌룬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이거 삭감이 날라와서 석회화 병변과 인거, 그리고 이제 QCA를 해서 보냈더니 이제 재심이 인정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30% 기준이 아니고 현재로는 이제 10%라는 것,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기준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DEB인데요. DEB의 경우에는 이제 ISR 리전,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 리전에서도 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드노보 리전이지만 혈관의 직경이 2.5 플러스 마이너스 0.25mm의 스몰 베슬 디지즈의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1년 1월 여기에 고시가 하나 된 것은 길이 10mm 이하의 국소병변 제외 기준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삭감 많이 됐던 걸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OM의 오스 리전인 경우에 뭐 아주 포컬한 경우에 막 저희가 DCB하고 바이포케이션에 투스텐 안 하려고 DCB하고 이러면은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써도 되는 기준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영에이지, 막 20대, 30대가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여기 드노보 리전인데 베슬은 거의 NIG 주고 찍어보면 거의 3.0까지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DEB만 하고도 이제 끝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BVS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2.75mm 벌룬을 사용하고 종료를 한 케이스인데, 이게 요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2.75mm DEB 경우에는 거의 뭐 3.5mm까지 늘어나니까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가이드 익스텐전 카테터의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정되는 기준이 2019년에 이제 고시가 되었는데, 시비어 톨처시티가 있거나 아니면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한번 머리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혈관이 아니면, 그런데 이제 벌룬이나 스텐트가 패스지 못한 영상을 한 장 찍어두시는 게 청구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FFR 급여 기준인데요. 이제 2020년 8월에 고시가 신설이 되었죠, 이건. 그래서 2.5mm 이상 혈관에서 QCA 50에서 90% 협착이 확인되고 다혈관 질환이며,
이제 심근 허혈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병변, 이제 그 전에 이제 TMT 같은 거를 안 한 혈관이죠. 거기에 이제 탄뎀이나 시리얼 리전의 경우, 이런 게 확인이 될 경우에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메인 브랜치 스텐트 삽입 후에 이제 사이드 브랜치가 이제 뭐 제일됐는지 거기 플로우 리미테이션 있는지 보려고 우리가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사이드 브랜치가 2.5mm 이상에서 추가 시술이 여부가 필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에 저희 예전에 2014년에 쓴 적이 있었는데요. 스텐트가 되었던 리전이고 이스케미아 환자가 이제 엔자이나 페인으로 와서 D1, D2 쪽에다가 FFR을 했는데 FFR 시술료가 삭감이 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베스 사이즈가 작고 브랜치였기 때문에 여기 FFR이 불인정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뭐 50% 미만인 것 같아서 FFR 재료대가 삭감이 된 경우인데, QCA를 해가지고 56%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재심은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요 프록시말 RCA 리전인데, 요게 이제 뭐 노 인터미디에이트 리전 같다 해서 삭감이 됐는데, QCA 데이터 보내고 FFR 데이터 보내서 이제 다시 재심이 인정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50에서 90%로 현재는 이게 확장이 됐죠. 전에는 이제 50에서 70% 인터미디에이션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QCA 결과를 이제 초심 때 이미 이제 같이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 스텐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스텐트는 하는 경우에는 이제 PTCA 이제 벌룬을 하거나 아세렉토미를 하고 나서 이제 잔여 협착이 35% 이상이 있거나 극성 폐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재협착이 오거나 아니면 캐비지 환자에서 그래프트 병변일 때, 요때 일단은 스텐트 그래프트를 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벌룬을 먼저 하지 않고 다이렉트 스텐트를 해야 되는 것에 기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해왔었는데, 3.0mm 이상의 혈관이면서 이제 다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스텐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퍼케이션 리전이나 시비어 톨처스한 리전,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벌룬 없이 다이렉트 스텐트가 가능하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삭감 날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스텐트의 기준은 좀 다양한 편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롱레전의 경우 프록시멀 투 미드 RCA인데 한 개로 커버 가능해서 이제 삭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로 치료했더니 재심도 불인정이 됐었고, 이런 경우 D1인데 다이아고널이 좀 커 보여서, 이건 뭐 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게 파디 스타일인데 여기 PCI를 하셨는데 이스케믹 버든 10% 미만인 리전이라서 재심이 불인정이 됐고요. 이제 70% 미만 이하의 레전인데 이제 이스케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병변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삭감이 됐는데,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퓨전 리전이라서 스텐트가 도움이 될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QCA는 76%였는데 재심은 불인정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비던스를 저희가 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FFR을 했으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021년 7월에 신설된 것을 보면 2.25mm 미만의 혈관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이제 2.25 스텐 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프록시멀 투 미드 LAD 그리고 프록시멀 서클 리전의 경우에 가능하고, 이제 AMI 컬프릴 리전 혹은 PTCA 하고 나서 플로우 리미팅 다이섹션이 있는 경우, 이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7월에 신설이 돼서 아마 이 기준은 저는 생긴 게 더 안 좋아진 것 같긴 한데요. 삭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여기 보면 요 2021년 2월 달에 삭감된 케이스인데 서크 리전이죠. 서크에다가 뭐 벌룬하고 스텐트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작은 혈관, 스몰 베슬이거나 서크 같은 데는 요게 이제 이스케믹 버든이 10%가 넘느냐,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항상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삭감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어쨌든 다이섹션 뭐 벌룬하고 있었고 뭐 이래서
스텐트 했다 이래가지고 인정은 됐지만 이런 브랜치 경우에는 이제 항상 신설된 이 기준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애매할 경우에는 QCA를 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고 DCB 옵션도 항상 스몰 베슬에서는 있으니까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다이색이 오면은 이제 스텐트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2.5mm의 이상으로 QCA에서 나올 경우에는 FFR의 에비던스가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저희가 되게 억울한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디퓨즈한 리전이고 거의 70% 넘는 것 같은데 이제 FFR을 했습니다. LAD 0.91에서 이제 0.80으로 하이퍼레미아 시키고 나서 나오고 포스 PCI 하고 나서 0.89를 얻었는데요. 삭감이 날라온 걸 보면은 리뷰를 했더니 이퀄라이제이션 시에 0.99로 기록이 돼서 0.8을 믿을 수 없어서 뭐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FFR 캡처한 자료는 이거 딱 하나였는데요. 보면 이게 풀백 그래프죠. 풀백 그래프에서 이게 마지막 부분도 아니고 여기 지점의 PDPA가 0.99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퀄라이제이션 시에 이 PDPA 값이 아니죠. 풀백 할 때 이제 드리프트 얘기를 하시려는 걸 잘못 쓰신 거겠죠. 아무래도 아마 의사 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삭감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디펜스를 하려면은 미리 뭐 이퀄라이제이션 한 것도 캡처를 해둔다든지 이런 디펜스 자료를 철저히 대비를 해놓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 경우에는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심평원 심사 시스템을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심 때 자료가 잘 구비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는 저도 생각에는 삭감하라고 날라오면 그때 QCA 보내고 이런 자료들을 청구해서 보내면 우리가 쓸 얘기도 많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경로로 들어보니까 이제 초심이 이미 결정이 되면 초심의 소견을 이제 무시하기가 어려워서 재심은 더더욱 이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 때 이제 행정직원만이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초심 의사가 판단을 하고 나서 고지가 이미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재심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이제 재심 청구나 이런 게 많아지면은 주의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PCI를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 찍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급여 기준을 제대로 알고 시술을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고요. 거기에 이제 시술 기록지를 적어서 이게 이제 초심 때 이제 청구가 될 때 나가는데 여기에 제대로 자세하게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 관련된 이제 사유를 이제 상용구 같은 걸로 좀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상용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클릭해서 왜 이런 시술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는지 디바이스가 이런 이유들을 좀 적어 넣을 수 있게 저희가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런 걸 만들어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다소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저는 항상 해도 어려운 게 삭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앞으로도 잘 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